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 범죄가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K조선으로 새 출발한 옛 STX 조선해양 노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와 아직 시기상조라는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던 창원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 효력은 26일 자정부터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K조선으로 새 출발한 옛 STX 조선해양 노사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살리는 데 희생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조와 시기상조라는 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노동자들은 삭발까지 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작업복을 입고 자리에 앉은 노동자들의 머리카락이 잘려나갑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형 조선소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에 나선 겁니다. 이들은 지난해 STX 조선해양에서 K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했지만 어려운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현재 11년차 노동자의 임금은 상여금을 더해 250만 원 수준. 10년 전보다 오히려 임금과 복지 등의 처우는 후퇴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쓰러져가는 현장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핏눈물로 지켜왔던 조합원들에게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며 노조는 조선소의 수주 소식이 잇따르고 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사측이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3년간 18척에 불과했던 수주는 새 주인을 찾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동안에만 24척을 수주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의 사측은 세계 경제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협상 중에는 지금 저희들 대응을 따로 하거든요. 서로가 이제 합의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형 조선소 노동자들은 만약 사측이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파업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법의 소수자들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진주 변호사 스토킹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인득 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강력 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들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까요?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변호해준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본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자신의 숙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8년 전에는 함께 일했던 동료의 얼굴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각각 무죄와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범죄를 저지른 뒤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치료감호시설은 단 2곳뿐이라 수용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현병의 특성상 상담 치료가 중요한데 이곳은 의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대상자가 80명이 넘기 때문입니다. 안인득 씨 사건 이후에 관리 감독에서 치료 지원 쪽으로 정책을 좀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치료 지원의 양과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실제 현실을. 출소 후 A씨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주거지나 야간 통행 제한 조치는 아예 없었고 제대로 된 보호 관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갈등이 있어도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의 동의가 있어야 행정 입원이 가능한데 담당 의사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행정 절차 개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국의 방치가 A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겁니다. 관리의 문제인데 심신미약이나 조현병 환자들을 조금 더 선별해가지고 구체로 선별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실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대로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6%대로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강력범죄를 일으킨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앞서 보신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조현병 자체와 범죄의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져선 안 되겠죠. 다만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는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선 국가의 책임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각 지자체에선 시골 등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특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면 진료가 원칙인 의료법 특성상 진료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최근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요. 관련 소식 전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반신마비 환자인 오진호 씨, 거동이 불편한 오 씨는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늘 기다려집니다. 혈압과 당 수치 확인부터 간단한 운동법까지 알 수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 저한테는 큰 걸 못하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각 지역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의사의 진료나 처방은 받을 수 없어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혈압 재고 약 타고 있는데 꼭 가야 돼요. 그게 병원 처방약이 없으면 약을 안 줘. 혈압약 먹고 청신약 먹고 관절약 먹고 여기서 버스 타고 나가서 또 버스로 터미널까지 춘천 버스로 가는 거예요.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힘든 환자가 늘고 있다 보니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매번 같은 약을 타기 위해 먼 병원까지 가는 농촌 지역 환자들의 불편을 줄여주자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초지는 대면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만성질환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다릅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만성질환자는 오히려 합병증 관리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역시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향후 소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9월 22일은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일상에서 차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출근을 할 때에도 차를 타야 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에도 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이 세계 차 없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차량 10부제나 5부제도 시행되고 있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노력들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일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나 외출하실 일 있으시다면 차는 잠시 집에 두시고 조금 일찍 나가서 주변 풍경 즐기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도가 내년부터 3년 동안 도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22일 공고를 냈으며 오는 26일 금고 지정과 관련한 사전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 제안서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새로운 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도금고 평가 기준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재무 구조의 안정성,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지역사회 기여와 경남도 협력 사업 등 6개 항목입니다. 현재 경남도 제1금고는 농협이, 제2금고는 경남은행이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2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계약저지 전국 릴레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계약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출정 선언문을 통해 2015년 공무원연금 계약 이후 지금까지 소득공백 해소 방안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연금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고통분담과 솔선수범을 몸으로 감내해왔지만 정부는 보상 대신 임금 삭감에 가까운 칼을 내리쳤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22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남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도 교육의 주체지만 부당한 업무 전가와 과중한 업무량, 열악한 노동 조건에 밀려 행정 업무는 백화점이란 볼멘 소리가 나올 만큼 차별과 홀대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는 교원 업무 행정실 이관 반대, 소방안전관리자 학교장 선임, 지방공무원 승진 정원 확대, 사무행정원 전 학교 배치 등 개선을 촉구했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21일 국토교통부의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창원시는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 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위조 수표를 주운 뒤 물품을 구매한 50대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마트 인근에서 위조돼 버려져 있던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를 주운 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9만 4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법은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사람의 수표를 주운 뒤 사용한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인정해 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에서는 21일 하루 198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입국 10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해와 진주, 양산과 거제 순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9월 18일과 20일, 21일 치료를 받던 8, 90대 환자 4명이 숨졌습니다. 이로써 경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 2,224명, 누적 사망자는 1,466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입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지난 21일 김해 미래경영인 클럽 회장들을 만나 지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홍 시장과 미래경영인 클럽은 기업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남명석 김해 미래경영인 클럽 회장은 지역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해 미래경영인 클럽은 지역의 청년 CEO와 경영 후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지난 2018년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창립한 협의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